600m 앞에 시속 70km. 양평을 다 가보는구나. 진짜 오랜만에. 감독님 로켓 촬영이라고 할 수 있는 이거 로켓이. 감독이었어 첫 로켓. 아니야, 생각해보면 해외 로켓도 갔다 왔잖아 그때. 저기 이태리. 이거 굉장히 엄청난 프로그램이네. 오늘은 좀 큰 촬영이에요. 아 그래? 와. 또 선균이 오늘 뭐 짜증이 빠이 내겠구만. 눈을 감아보면 일 좀 만들지 마. 여기 누구 있나 여기 보는 거 좀. 저 포레스트 검프 보고 나서 많이 뛰었어요. 같이 따로 캠핑 가시거나 그런 적 없으신가요? 캠핑 자체가 처음이야. 아니 도현이가 전에 나한테 캠핑 한번 가시죠. 뭐 그래서 가자 뭐. 그렇게 얘기했었지. 그래서 도현 배우님이 좀 걱정이 좀 많으신. 진짜 내가 본 사람 중에 최고인 것 같아. 젊은 사람 중에. 비 온다고 되게 좀 많이 힘들이 조금 불편하실까 봐. 그러니까 무슨 취령도 아닌데 그럼 왜 그렇게까지. 그지? 사실 이따가 밤에 조금 걱정이 되긴 해요. 벌레 때문에. 우리 형님들은 캠핑 안 하시는 분들이니까 신경이 많이 쓰여요. 네가 알던 캠핑은 캠핑이 아니다. 약간 이런. 그렇게 해주고 싶은데 그냥 오늘 하루 그냥 즐겁기만 했으면 좋겠어요. 불편하지 않고. 날씨가 그나마 이렇게 해줘서 너무 다행인 것 같아. 괜찮죠? 조립식 테이블인 거죠. 10년 넘은 거. 손님에 대한 배려. 좀 무섭지 않아요? 집착 같지 않아요? 아 도현아 12시부터 그걸 텐트를 폈다며? 네 형님 보십시오. 형님 편안하게 잘 보시겠습니다. 아이고 굉장히 기대되는 멘트일세. 성균이 엄청 투덜거릴 거니까 그 막 각오하고 내가 왜 여기 와야 되는 거야. 그래도 성균이랑 놀면 재밌어. 잠시 후 귀엽잖아. 여기 계시다. 계시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오셨습니까? 여기야? 이거야? 예. 오, 저희 땅입니다. 야, 와 능력자네. 야, 야, 고기 사오셨네. 이거 다 네가 한 거야? 예. 야. 이거는 괜찮은데? 괜찮으세요? 응. 다행이네. 아 도현아, 와 동남아에서 보다가 완전히 여기가 폼이 나네 김도현은. 응? 눈을 감아보면 지금 다 떠드는다. 되게 보이는 내 모습. 일 좀 만들지 마. 나 진짜. 오셨습니다, 형님. 또 뭘 또 이렇게 잔뜩. 이건 쭈꾸미고 용두동에 진짜 유명한 집이야. 이거 볶으면. 이건 뭐야? 아는 형님이 응. 파프리카를 이만큼 보내줘가지고 응. 좀 갖고 왔어. 오케이. 원래 이거 중류주인데 이거 되게 좋아. 얼마나 좋다. 이거 뭐야? 그럼 벌나무나 헛개 다는 이거 먹어도 돼요? 지금 뭐 리먹내나? 무조건 체력이야. 아유 우리 도라이 우리 살 뻔했나? 그지?
그랬나 봐요. 어? 야 너는 단톡방에 답장 좀 해.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지 않았어요? 아니야. 그거랑 3일 만에 하잖아. 일로 와. 어? 그래 아니 아예 씹던지. 아니 그다음에 너도 이거 하나 먹어. 볼라면. 야. 아 맛있다. 오늘 그냥 우리 그 제목이 이거 넌감독이었어요. 형이 이거 감독인 거 다 인정을 안 해줘가지고 안 해줬어 자기 이제. 증명을 안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렇지. 저는 그냥 영화 치고 유튜브 친구. 그래서 오늘은 이제 배우 특집이죠. 배우 특집. 저와 친한 최근에 또 굉장히 가까워진 세 분. 여기 또 이 캠핑의 주인인 배우 김도현 씨. 아 우리 도현이는 걱정인형. 그리고 또 억울함의 화신. 정말 이곳에 오기 싫었던 바로 그분 이성균 씨. 야. 성균이 정말 처음부터 내가 왜 거길 가야 되냐고. 며칠 전에도 비올 것 같은데 꼭 가냐? 또 김남희 씨. 우리 막내입니다. 막내 그리고 자연인 원시인 진짜 정글북. 네. 아니 좀 리액션을 해줘. 아사동 때만큼 텐션이 아니네요. 아, 훨씬 좋으시네요 텐션이. 네. 아 그래? 네. 아, 이게 약간 책임감인가? 책임감이지. 이거 약간 급해 보이시는데요. 급하지. 네. 아니 맛있어. 네. 다 개인적이야? 아니 저 카라만두 이게 다 도현이 거야. 이게 전배가. 저것도? 일단 여기 구경도 좀 해도 되죠? 구경해. 구경 한번 하고 올까요? 진짜 맛있어. 이게 뭐야? 물 쓰는 데구나. 아 물이 뜨거워요. 오. 물이. 뜨거워 진짜. 어머, 형 주무셔도 됩니다. TV도 있어. 엄청 시원해. 형이 에어컨이 있는데? 에어컨이 나와? 그럼 조금 해줘. 내가 생각한 캠핑이 아니구나. 와 토치가 이건 뭐야? 이런 토치 보셨어요? 이게 토치야? 선배님 이것도 토치예요. 이건 장작 붙이는 거. 와. 그러면은 방금 줄 알았어. 뭔데? 나는 여기 누구 있나 여기 보는 줄 알았어. 이거 토치네, 이거 토치, 만원이요? 토치. 아 토치예요? 요리야. 저는 그래도 이렇게 저희 네 사람이 이렇게 오랜만에 또 네. 아, 그렇게 다시 모이니까 또 야생에 오니까 또 좋네요. 네, 그래도 아니 먹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음. 그 주류 이런 데 가가지고 조니워커 블루를 한 병을 샀지. 30몇만 원이야. 30몇만 원. 그거 아니야? 그 갖고 왔지. 우리 면세점에서 아니야. 그거 아니야? 아니야. 어? 그래 형 내가 장모님 아이크림을 내가 왜 계산해야 돼? 내가 그게 아니고 내가 아무도 선물 안 사도 장모님 거는 꼭 사거든. 네. 아이크림? 그걸 가서 사는데 나형 카드가 안 된다 그랬어. 맞아. 그래가지고 막 하다가 그러면 성균이가 딱 눈에 보이더라고 저쪽에. 성균아 이거 저기 나 좀 카드 좀 해줘. 내가 나중에 줄게. 그랬더니 성균이가 됐어. 아주 뭐 지긋지긋하다는 표정 있잖아. 진짜 손이 많이 가 뭐 이러고. 한국에 돌아와서도 우리 너? 모였을 때 돼지고기집에서 아 계산 안 하시고 계산 성균이 형 단골집을 성균이 형이 예약하고 항준이 형님이 쏘기로 했는데 2차 자리로 옮겼는데 돼지고기집에서 전화 왔어. 계산 안 하고 가셨다고. 계산 안 그래서 하고. 결국 내가 계산했어 안 했어? 계산하는 거 잊어먹었지. 왜 안 잡아? 그래서 나중에 예약하기 힘든 데인데 그러니까 아 근데 그 집은 가끔 생각나. 너무 맛있어. 맛있지. 가끔 생각나. 먹자. 굽자. 바로요? 불이 세다. 맞아요. 남이 평소처럼 앉아 있어. 그거 하이볼처럼 먹. 하이볼. 네 그래도 돼요. 아, 오케이. 저희 가져가서 할까요 선배님? 아니야 이거 할 거 없어. 이거 해가지고 탄산수 안에 있거든. 이거 빼봐. 뭐 시킬 게 있어? 얼음 넣어.
그럼 먹으면 되죠. 오, 화안 내요? 아니야. 뭐 이런 거 갖고 화를 내. 뭐 이런 거 갖고 화를. 야, 누가 보면 오해하겠네 진짜. 갑자기 왜 또 화내요? 야, 쭈꾸미 맛있는 거야. 쭈꾸미랑 같이 먹을까? 이게 용두동에 이 집만 정말 대박이야. 용두동? 용동에서 가져오신 거구나. 쭈꾸미가 상태가 굉장히 좋은데? 그 용두동 쭈꾸미 골목이 있거든. 근데 거기 진짜 맛있어요. 그거랑 하나 먹어봐. 진짜 맛있어. 맵다. 이거는 밥이랑 같이 먹어야 더 맛있지 않을까요? 막 밥에 볶아. 나중에 볶아 먹으면 진짜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먹으면 막 좀 기분이 좋아져. 냄새가 벌써. 뜨거워요. 뜨거워. 맛있지. 엄청 맛있더라. 맛있어. 감독님 매운 거 좋아하시잖아요. 아 매운 거 좋아하지. 드셔보세요. 매운 거 좋아하지. 이거 맛있어요? 야, 아유 잘 먹겠습니다. 아유 잘 먹겠습니다. 밖에서 먹으니까 더 맛있네요. 아 너희 잘 굽네. 파 맛있다. 캠핑 갈 때마다 이걸 싸가거든. 가끔씩 가는데. 근데 우리 남이 이상하지. 얘기 되게 많이 하셨어요, 감독. 그럼 내가 네 얘기 많이 했어. 그럼 뭐예요? 영화도 안 써주시고. 자 남이는 왜 이러는 거야? 너무 매워. 남이는 언제 처음 배우가 되겠다 생각했어.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시작했습니다.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성적은 잘 안 나왔고 몇 등이었어 반에서? 중간 아래 그 동네. 몇 명이었는데 몇 반이 한 45명 정도? 45명? 해서 거의 뭐 한 30등대 후반이었죠. 우리 때 보면 60명이었는데. 그렇죠. 50명 이상. 그렇죠 60 50명. 57. 지금은 더 줄었을걸요? 그래갖고 공부는 해도 안 되고 뭐라도 해야 되니까 학교하고 저희 집 가는 길에 무슨 연기 연습실 같은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냥 들어갔어요. 전혀 생각 없다가 들어갔어? 네. 연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너 목소리가 좋구나. 좋은 배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열심히 하고. 왜냐면 그분은 등록을 해야 되니까 등록을 하게 만들어야 돼. 6개월 손납. 그래갖고 엄마 아빠한테 얘기했더니 엄청 혼났어요. 연기하겠다 그러니까 학원비를 안 줬어요. 그래갖고 첫 달부터도 못 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연기에 열정이 막 불타오르고 있는데 아니, 또 하니까 맞았어? 재밌더라고요. 나름 막 재밌지. 살면서 이렇게 되게 자극적인 느낌이 처음이고 뜨거웠던 적이. 그러니까 남의 인생을 살아보는 것 같은 기분이 있고. 네. 재밌지. 막 근데 한 3달을 그냥 어떻게든 다녔죠. 선생님 착한 분이셨구나. 그래갖고 돈을 내고 다니고 싶었는데 돈을 못 내고 다니니까 학원비를 달라고 얘기를 해야겠구나 했는데 때마침 학원에서 수능 모의고사 보듯이 연기하는 학생들을 다 오디션을 봐요. 제가 그때 아무튼 좀 높은 상을 받았어요. 몇 명이었는데? 12명? 아이고 뭐 12명 중에서도 뭐 그래갖고 발전상을 받았어요. 발전상. 발전상. 또 엄마 아빠한테 보여주니까 그래도 못 이기니까 그때 주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도 계속 부모님이 좀 응원해 주셨어? 사실 응원을 해주신 거죠 계속. 근데 당장 진짜 대학을 졸업하니까 백수더라고요. 그렇지. 할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갖고 집에서 갑자기 멍하니 이제 쉬게 되는데 때마침 저희 아버지도 그때 은퇴를 하셨어요. 아버님이 군인이시니까 맞다. 그러니까 진짜 평생 그 생활에 안정된 생활을 계속 해오신 거죠. 근데 저도 아빠가 그렇게 약간 이렇게 좀 작아지는 모습을 처음 본 거죠 살면서. 그때 저도 되게 많이 힘들더라고요. 나도 근데 백수라서 집안에 남자 둘이서 놀아버리는 느낌이 같이 있는 게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지금은 아버지 어머니 엄청 좋아하시겠네. 그러시죠. 지금이야 뭐 이제. 두 분이 제일 좋아하셨던 작품이 뭐야? 그래도 처음 TV에 나왔을 때가 그러니까. 미스 선샤인이지 않을까. 맞아. 처음 제대로 나온 게 그것도 그거니까. 인기 드라마였고. 도현이는 맨 처음에 배우가 되겠다. 중2 때요. 중2 때? 네. 부모님이 다 이쪽이셔서
아 맞아. 맞아, 도윤이 맞아. 아버지가 배우셨고, 예, 그치? 어머니가 굉장히 유명한 어머니가 성우시잖아. 예. 감기 조심하세요. 감기 조심하세요. 스머프에서 똘똘이였어. 똘똘이 스모. 비비안니. 비비안니. 예. 명화극장 때. 와, 어머 비비안니. 비비안니. 바람을 완전 이렇게 사라지다. 주연이잖아. 아버님하고 어머님하고 집에서 아버님이 대사 맞춰주시고. 와. 네. 아버님 연극 들어가시면 어머님이 대사 맞춰주시고. 그게 되게 일상적인 어머님 아버님의 저녁 시간이었었어요. 이 정도는 배우가 안 되기 힘든 환경이네. 그랬다가 이제 중2 때 아버님한테 처음으로 저도 아버지처럼 배우 할까요? 딱 그랬는데 갑자기 눈이 이만해지더니 한 번도 손찌검을 하셨던 적이 없었던 분이신데 그 당시에는 왜 그랬을까? 한 번만 더 그 얘기하면 내 아들 아니다 그러고 들어가셨어요. 아 이건 정말 안 되는 건가 보다 생각을 해서 뭐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왜 안 돼요? 뭐 이런 것도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잘못 들으신 거 아닐까? 배우가 되고 싶은데요 하는데 이제 여우가 되고 싶은데요일까 이 자식. 못 쓰겠네 진짜. 아 이거 못 써. 따뜻한 토크는 알겠어. 그랬어. 그래서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꿈을 접었었어요. 근데 이제 고3 때 아버님이 이제 하늘로 가시면서 어쨌든 어머님 이제 30살까지만 해보고 아니면 대학원을 가든 회사를 들어가든 그때부터는 다른 길 가는 거다 약속해가지고 이제 시작한 거예요. 근데 도현이가 느낌이 지금은 되게 진중하고 막 캠핑 좋아하고 막 이렇게 자연 친화적이고 하잖아. 후배잖아. 나 얘를 알잖아. 그래 같이 학교 같이 그러니까 90년대 초반에 신세대? 유학도 갔다 오고 되게 동쪽에도 끼도 많고 자기 어필도 잘하고 막 그랬던 애야 도현이가. 근데 너무나 이제 감성적으로 변하고 갱년기야. 우리 셋 다 P라고 그러고 J라고 해갖고 저희 그 뭐야 앙코라트. 앙코라트 너무 웃기더라. 너무 웃긴 거야. 너무 웃기더라. 감흥이 없을지 몰랐는데. 그쵸. 혼자 눈물 정말 우리가 진짜 아 피곤하다 이제 진짜 그런 줄 몰랐어요. 얘 혼자 막 아주 눈물을 눈물을 흘리고. 사실 내 혼자가 아니라 거기서 셋만 그런 거예요. 다 나갔댔다고. 야, 난 그리고 우리 프로가 너무 좋았던 게 어느 누구도 리더가 없다 보니까 보통 딴 여행 프로 한 명이 있잖아. 그래도 구심점이 있잖아. 우린 그게 없어. 목표가 있고 뭐가 있는데 우리 그게 없고 다들 그냥 막 지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니까 그게 좋았지. 그게 좋고 언제 이런 사람들끼리 만나냐고. 이렇게 다른 별에 살 것 같은 사람들끼리 만나가지고. 감독님은 연극 연출은 하신 적이 있으세요? 학창 시절이나 뭐? 그걸로 시작한 거지 뭐. 나는 사실 연극보다 영화가 되게 좀 하고 싶었던 적이라서 1학년 1학기에 예를 들면 6팀이라고 쳐봐. 이거 연출할 사람 근데 7명이 손을 든 거야. 한 명이 빠져야 되잖아. 잘린 거야, 양보한 거야?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누구 한 명이 빠져야 될 것 같은데 소리가 끝나기 전에 내렸어. 천천히. 감독님이 이번에 뭔가 연극을 도전하시고 우리가 배우로 나와도 재밌을 것 같은데 그 과정을 찍고 남이야 일 만들지 마. 나 진짜. 선생님도 연극 안 하신 지 오래됐잖아요. 어때요? 그립지 않아요? 그런 마음이 있었지. 성균이 또 그쪽 출신이고. 근데 공연을 혜진이랑 같이 했어. 러블러블러블하고 10년 만에 했는데 너무 이상한 거야. 복학하기 전에 학교 가면 약간 낯선 거 있잖아. 그쵸. 그런 것도 있잖니. 약간 순수했던 시절에 대한 그런 게 있죠. 그 기억들. 그래서 성균이는 몇 살 때 처음으로 내가 연기를 해야겠다. 그 고민은 교회 성극을 보고 되게 이렇게 부러웠는데. 교회를 다녔어? 너무 의외인데? 정말 어떤 표현도 잘 못하고 발표도 못하고 그런 친구였거든. 그래 얘는 또 사람들 많은데 가니까 되게 수줍어야 되라고? 원래는 연극을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뭐 연출이나 뭐 기획이나. 네. 근데 학교 때도 내가 너한테 얘기했잖아. 연기과를 들어왔지만 그게 졸업할 때까지 고민이었던 것 같아. 진짜. 진짜 연기를 마지막 졸업 때까지도 결정을 네. 못했어? 근데 그래서 난 맨날 연기를 언제까지 해야 될까 좀 고민이었던 것 같아. 진짜. 계속 공연 쪽에 있었. 첫 공연을 로키오로크 쇼라고 우연찮게 했던 거야.
알잖아. 나 그 뮤지컬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는데 형 그리스도 했잖아요. 그리스도 했지. 많이 했는데 그리스도를 맞아? 큰 관심이 있는데? 아니, 아니, 큰 그게 관심이 있는데? 이진아 선생님 있잖아. 우리 때 그때 수업 오셨잖아. 연락을 주신 오라고. 거지. 아, 그래가지고 잘 됐죠. 잘 됐어. 그래가지고 그때 그걸 보고 TV에 캐스팅이 된 거야. 아 진짜. 그 시트콤은 송창희 감독님한테. 그게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난 아무 준비 없이 그냥 얼떨결에 데뷔를 하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그 1년이 되게 힘들었어, 솔직히. 그 기분은 알지. 다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은데 어, 나만 그냥 갑자기 와가지고 그때 뭐 이렇게 뭐 주위에서 뭐 낙하산이라고 얘기하고 한예종 출신이라고 그 또 그거 한예종을 갖고 또 되게 싫어했고. 싫어했고. 되게 구분이 심할 때였어요. 연극 배우, 뭐 영화 배우, 탤런트. 그때는 TV 하면 공채 탤런트들이 되게 많은데 그분들이 유입이 되니까 공채 분들은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신인 때 분장실에 있으면 가끔 공채 탤런트 조합분들이 오셔가지고 일로 가 절로 가 막 여기 무적 탤런트라 그랬어. 적이 없는 탤런트. 그러니까 나한테 야 여기 무적 탤런트 없지 딱 그러는 거야. 나거든?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구분이 다 없어지고 되게 좋아졌는데 그때는 약간 과도기였던 거야. 맞아. 그리고 옛날 또 방송비 되게 험했잖아. 이렇게 막 근데 그러다가 이제 단막극을 하면서 약간 우리끼리 뭔가 같이 의논하고 하면서 뭔가 일주일 동안 그 만드는 게 너무 좋았던 거야. 이게 옛날 학교에서 했던 사람들. 그지? 그러면서 뭔가 그런 좀 식이죠. 자존감도 올라오고 내가 그때쯤 졸업해서 형한테 맞아, 전화를 맞아, 했었던 맞아. 것 같아. 아 전화해서? 네. 뭐라? 지난주에 졸업했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때 우리 동기 중에 돈 버는 게 나밖에 없다 보니까 연극원 애들 한 8명을 내가 먹여 살렸거든. 그러니까 이게 카드를 약간 돌려받기로 해야 되니까 또 땡겨 쓰고 하다 보니까 한 100만 원 정도 필요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 매니지먼트 들어가지고 저 단막극 하나만 어떻게 진짜 그랬어. 그거 다음에는 뭘 했는데? 좀 이제 인지도 올라간 게 태능? 태능 이윤정 감독님. 그러니까 이윤정 감독님도 너무 은인 같은 분이고 그걸 통해 가지고 하얀 거탑을 또 했지. 빰빰 빠밤 그쵸, 하얀 거탑. 빠밤. 그거 맞아? 빠밤 그거 아니야? 그치 그거 한 거 아니야. 아니 하얀 거탑을 보고 너무 놀랐어. 왜냐면 그때 너무 신선한 거야. 아니 의사 병원 안에 이런 헤게모니 싸움이 있고 정치 드라마죠. 그 시청자들이 공감했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알기 때문이야. 아, 한국 사회가 이렇지. 근데 그거를 병원에서 그대로 주는데 와 그. 성균이 캐릭터가 굉장히 지금 성균이 실제 성격과는 다른 캐릭터를 맡았는데 그 굉장히 좀 이성적이고. 근데 제 아는 동생이 그걸 다시 봤대요. 응. 다시 봤는데도 선배님 연기가 너무 좋다고. 제가 요새 그 방송 같이 한 거 보고. 이성기뿐만 아니고 안판석 감독님의 연출력이라는 게 정말 최고였죠. 연기에 대한 어떤 톤을 잡아주느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느냐 그게 연출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얀 거탑이 너무 큰 역을 롤을 주셨고 그러니까 항상 부족하다고 느껴가지고 너무 힘들었던 드라마였는데 일본 그 역할이 사사키야. 그러니까 최도영인데 최도영이 일본보다 약해가지고 밸런스가 무너졌다 막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았어. 아 진짜? 근데 그러니까 그게 되게 짐처럼 마음이 무거웠던 거야. 그래가지고 끝나고 쫑파티 가는 길에 감독님한테 뭐 장문의 문자를 내가 보낸 거야. 감독님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죄송하고 뭐 막 이런 문자를 막 보냈는데 너 마음이 느껴지 너의 근데 감독님이 딱 답을 주신 게 성균아 내 아들 이름이 뭔지 알아? 도영이라는 거야. 아 진짜? 그러니까 이게 막 있지만 감독님한테는 그 역할이 되게 중요한. 너무 중요한. 지금 울 뻔했어. 그러니까 그분은 내가 봤을 때는 탑 오브 탑의 연출자이기도 하지만 그분이 갖고 있는 그 인간적인 품성? 형이랑 너무 비슷해. 이야 비교되니까 좋구나. 더 볶아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야, 딱 좋아.
이성균의 대표작 맞추기 한번 할까? 아 너무 힘들어. 우리가 서로 우리가 골라주기 나도 어때요? 모르게 힘들어. 솔직히. 그러니까 뭐 추천했을 때 손이 제일 많이 나오는 걸로. 오케이, 좋아. 잠시 생각해 볼게요. 아 어렵다. 이게 이성균 쪽에 초점을 실어야 되는 거야? 뭐 개인 취향으로 가시죠. 좋아 보였던 모습. 형은 나의 아저씨일 거 아니야. 난 나야였어. 저도 나의 아저씨 하려고 그랬는데. 근데 사실 나도 그래. 나야였어. 나의 아저씨는 왜? 근데 기생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기생충. 기생충은 송강호 음. 선배도 중요하고 다른 선배도 다 중요하잖아. 근데 나의 아저씨 주인공이 누구야? 아저씨가 주인공이야. 아저씨가 제일 중요하거든. 내가 밤에 새벽에 혼자 힐링을 봤어. 내가 나이 50이 넘어서 진짜 얘 보면서 그때 성균이 잘 모를 때야. 현성이한테 현성아 이성균 너무 멋있어. 나 진짜 이성균하고 만나고 싶어. 그랬더니 누구? 그래서 성균이가 멋있어. 그러니까 현성이가 되게 양반인데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우 그 박동훈 과장. 내 배역 이름도 기억하고. 그때 모든 배우들이 다 캐릭터 너무 다 잘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김원석 감독님의 힘이야. 그러니까 나는 김원석 감독님을 굉장히 리스펙하고 맞아. 막 너무 크게 보는 게 미생부터 해가지고 나는 감독님 드라마 보면 모든 캐릭터가 다 보이거든. 맞아. 나 그게 궁금해가지고 나 미생 현장에 갔잖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어떻게 한 40명 가량 되는 배우들이 캐릭터 다 보여. 다 살아있죠. 어떤 배우가 어떤 영화나 어떤 드라마에서 보면 연기가 딱인 것 같은데 똑같은 배우가 이 작품에 가서 되게 잘하는 경우가 있거든. 따지고 보면 롤도 크지 않은 것 같은데 그건 연출의 힘이라고 생각해. 나도 그래. 나도. 그러니까 배우가 의미 없게 쓰여지지 않아. 근데 대한민국 연출자 딱 2명. 안판석, 김원석 이 2분, 장항준. 3분. 넌 감독이었어. 과거형이네요. 과거형.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은 유튜버. 유튜버에서 와우. 배우분들이 보시는 감독님으로서의 항준 감독님을 너 너무 이원석만 귀여워하는 경향이 있어. 나도 좀 사랑해 좀. 원석이 형은 나한테 뭐라는 줄 알아? 뭐 정말 진짜 장항준 좋아 내가 좋아. 봉준호 감독님, 이원석 감독님. 아 누구? 봉준호 아, 얘와 이원석은 암수 한 몸 같은 느낌이야. 이렇게 뭐냐면 아니 약간 자체적으로 원석이 형은 내가 챙겨야 되는. 아유, 봉준호 감독님은 한국 카테고리를 넘어선 것 같아. 그리고 현장에서 배우들하고 스태프들한테 대한 태도 맞아. 이거 역시 너무 훌륭하고 영화 감독들을 만나는 저희 행사 같은 게 있거든. 그걸 가면 어르신들 감독들 있잖아. 어르신들 감독님 뭐 이장호 감독님 뭐 누구 감독님 막 그 옆에 항상 있어. 왜냐면 그분들 뭐 음식 갖다 드리고 그 처음엔 난 내가 해야 될 줄 알았어. 왜 안 하셨어요? 했지. 해내라고 앉아 있는데 먼저 누가 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봉준호 감독. 그리고 감독님들도 어이구 야. 저 얼음 좀 따라올게요. 야씨 얘기하는데 끊고 하냐? 얼음 수발 해야지 내가. 알겠지. 해야지. 봉준호 감독은 인격적으로도 훌륭한 사람이다. 이거를 사람들은 잘 몰라. 딴 걸로. 근데 영화계는 다 그렇게 딴 게 또 생각해. 있나? 진짜로. 그러면 한번 가볼까? 불이 이쁘다. MT 와가지고 모인 것 같아. 모닥불 펴놓고. 패러사이트. 봉준호 오란 배를 타고 내가. 좋아하잖아. 얘 좋아하잖아. 얘 좋아하는 거 봐.